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일정을 추적을 하다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대구에서 열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같이 보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대구 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선 김진태 의원이 나올 때마다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향해선 욕설과 야유가 빗발쳤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고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3,500석 행사장의 절반가량이 김진태 후보 지지자. 황교안 대세론이 무색하게 적어도 공개 집회에선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분위기를 휘어잡았습니다. 한국당 책임당원은 33만 명으로 지난 2017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탄핵 이후 이탈했던 전통적 지지층이 돌아온 측면과 함께 최근 5.18 망언 사태로 한국당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결집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냉담합니다. 어제 나온 한 여론조사에선 망언 사태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3%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강력한 대안 세력으로 거듭날지 극우 지지층 중심의 반쪽 전당으로 전락할지 이번 전당대회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당 전당대회 상황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영화 대사가 좀 생각이 나서 좀 패러디를 좀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대회는 없었다. 이것은 전당대회인가 난장판인가? 야, 세상에. 이런 거 보셨어요? 전당대회? 좀 욕설을 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한국당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그렇죠. 장면이에요. 예, 예. 그런데 저희 뭐 요즘에 이제 뭐 새칭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게 탄핵 정국 때 태극기 부대와는 성질이 많이 다르고요. 지금 달라졌어요? 저분들은 그 탄핵 정국 때 태극기 부대 뭐 아스팔트 태극기라고 했었죠 그때. 네. 이런 식으로 선출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대했던 분들이 그때는 숫자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예. 네. 그분들은 지금 다시 이제 좀 침묵 모드로 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분들은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강성이고 그리고 행동들이 지금 좀 통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분들이 이제 열렬하게 지금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김진태 후보인데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태 후보가 저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하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러면 대상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저 열광의 대상이 되고 박수를 받는 김진태 후보도 저 태극기 부대를 컨트롤을 못한다. 예, 저는 이렇게 붕붕 거기에 이렇게 그렇군요. 떠다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인사말을 하러 올라갔는데 좀 뭐 야유와 욕설이 나온 거죠. 저게 이제 김진태 의원을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왜 윤리위에 징계를 회부했느냐. 뭐 그런 것이 이제 불만인데요. 한 3분, 2, 3분 정도 저런 소요가 있다가 진행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장례가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이 끝까지 연설은 했습니다. 예. 장례가 뭐 마지막까지 난장판으로 간 게 아니라 뭐 정리가 됐다 그래서 안도를 할 것이 아니라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나와서 박수를 받는 분들의 이 성향만 놓고 보면 이건 좀 선을 좀 많이 넘는데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신인이었는데 청년위원장으로 출마를 한 김준교 후보가 인터넷 실검 1위더군요. 그분이 했던 거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제가 뭐 이거 지금 전해드리기도 좀 그러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는데요. 네. 뭐 저 후보가 했다는 게 대국민 그러니까 자기의 대표 이력을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뭐 탄핵
그 본부 대표인가 뭐 이런 그 좀 뭐 지명도도 낮은 예. 그런 이제 운동을 하고 있나 봅니다. 시민 사회에서. 그런데 김준교 후보가 후광 효과를 좀 보는 게 좀 특이하죠. 서울과학고를 나와서 카이스트를 졸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울과학고의 카이스트라면 상당한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런 사람이 저렇게 극단적인 발언을 하니까 더 관심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예, 인터넷이나 예. 언론에서.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한국당의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서 저런 언사를 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죠. 예, 그리고 예. 저것이 당의 정말 0.1%의 저는 지지율 향상에도 도움이 안 되죠. 도움도 안 외려 된다. 떨어뜨리는 예, 거죠. 예. 저런 거는 저런 예. 해당적인 발언은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너무 이렇게까지 다뤄줄 만한 대상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기히 뭐 특정 학교를 이수희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서울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서울법대, 아유 뭐 다들 가고 싶어하는 스카이캐슬이죠. 예. 근데 자유한국당에 그런 좋은 대학 나오고 점수 잘 받고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했던 사람들 따지면은 뭐 줄로 세우면은 100명도 넘을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되는 거는 머리 좋고 시험 잘 보던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렇죠. 왜 같은 말을 해도 왜 저렇게 막말이고 원색적이고 대통령한테 나라를 팔아먹는다 그러고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은 할 수는 있으나 왜 저렇게 나라를 팔아먹는다,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탄핵하러 나왔다 이래야지 지지를 받는다는 저 판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집된 표가 득표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와 맞물리면서 예. 더 발언들이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게 외려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외려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많아지니까 외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 나온 김에 한국당 지지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세가? 최근에 리얼미터, 저거 리얼미터 아닌가요? 거기에 보면 예, 리얼미터 맞아요. 3.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3.7% 떨어졌으면 예, 뭐 거기에 그동안에 반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만큼 올랐네요. 예, 근소하지만 좀 올랐고요. 40% 이제 회복했고 예.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에 올랐던 거 그냥 한 방에 다 반납해 버렸고. 예, 더불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도에서도 예. 잘한다고 조금 올라갔어요. 전당대회가 계속 저렇게 태극기 부대들이 압도하는 분위기로 진행이 된다면은 지지율은 올라갈 것보다는 떨어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면 이제 탄핵 정국 직후에 대통령 선거랑 또 마찬가지가 24, 5%, 20% 초반대로 주저앉는다고 그러니까 봤을 때. 홍준표 대표 후보가 받았던 맞아요. 득표, 유승민, 예. 뭐 그 수준으로 안철수, 간다. 예, 이런 상황들이 다시 한번 또 재현이 될 수도 있다. 야, 이걸 다시 주워 담아서 다시 이걸 이른바 보수 재건으로 갈 수 있을까 좀 당 안팎에서 걱정들이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후에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많을 것 같습니다. 같다. 예. 예. 김진태 후보가 이런 거 알고서는 5.18 망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이런 거 계산해서 그랬나 싶기는 한데. 근데 이전에 뭐 김진태 후보의 경우엔 출정식 할 때, 네. 출마 선언식 할 때도 그 지금 말하는 태극기 부대의 후원, 뒤에서 후원을 받으면서 출마를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 연설을 할 때 정말 피를 토하면서 연설을 합니다. 네. 현재 상황에 대한 네, 갑갑함 예. 그리고 상당히 진지하고 강한 어조로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은 필패다. 다 죽습니다. 예. 예. 근데 반응이 어때요? 그런데 이제 그럼 이 개혁적 그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총선에 필승을 일으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굽니까라고 하면 김진태 후보를 외치는 그 군중들한테 예, 몇 분들한테 목소리한테 묻히는군요. 묻혀버리는 거예요. 아, 예. 예. 피를 토하고 연설은 오세훈이 하는데 구호는 김진태가 나오니까 전당대회 연설장이. 예, 그리고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김진태의 오세훈을 연호하는 것이 묻혔다라는. 네. 지금 그게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를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자, 이런 와중에 또 이학재 의원은 또 웬 또 욕설 파문에 좀 휩쓸렸어요? 아, 이학재 의원이 이제 그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이제 탈당을 해서 한국당으로 돌아왔잖아요. 예, 돌아왔죠. 그것도 상임위원장까지 반납해 가면서. 예. 근데 16일 날 인천 이제 서구 국회의원이죠. 그 청라 소각장과 관련된 집회가 있었는데 네. 그 민주당의 구의원이 정인갑 구의원이 지금 1년 전 총선이기 때문에 이 우리 인천 서구에는 제가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 없다라는 이 취지로 그러니까 현 국회의원을 좀 비판하는 취지로 연설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학재 의원이 저 정인갑 구의원을 데리고 저 정인갑 구의원 주장은 저래요. 싸가지 없는 엑세스 뭐 가만 안 놔둔다 뭐 이런 무서운 말을 수차례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타당 국회의원이 삼성 국회의원이 기초의원에게 이런 막말을 했다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구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이 모여서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지금 이학재 의원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좀 언성을 높인 건 맞지만 네. 야단을 친 거는 맞지만 저런 욕설을 한 거는 아니다. 욕설 구설이 아니라 욕설을 했다라는 진실 공방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벌어지고 있는 예, 것이. 그러니까 정인갑 구의원이 말하는 저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건데 예. 좀 속내를 보면은 지금 이학재 의원이 정인갑 구의원의 아버님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였대요. 그러니까 친구 아들이에요, 친구 아들. 친구의 아들이다. 네, 그래서 내가 예. 편하게 말을 했지만 욕설을 하거나 싸우지는 않았다 이런 취지예요. 예. 혹시 그냥 편하게 뭐 욕설을 하신 건 아니겠죠? 예,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아들뻘이니까. 저 친구가 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왜 벌어지냐면 총선이 지금 한 내년 4월이니까 1년 조금 남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기초의원들이 그 선거구 안에서 벌어지는 행사 네. 때마다 본인이 모시고 있는 지구당 위원장, 옛날 네. 과거에 지구당 위원장, 지금 이제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을 띄워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현역 의원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총선이 이 정도 남아 있으면 정말 예민합니다. 네네. 그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뭐 예산이라든가 뭐 이 지역에 신경 안 쓰다 이런 말들에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이학재 의원이 좀 아버지랑 같이 친구면 네. 훨씬 네. 나이가 위잖아요. 그냥 그 기초 의원이지만 너무 네. 저 나이를 생각해서 너무 얕잡게 얘기한 거 정말 맞아요. 미안하다 정도로 뭐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 어법상 존댓말이라는 게 워낙 이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항상 너 몇 살이야? 응? 왜 반말에 여기서부터 이게 사단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판에서도 보면은 그런 상하관계 나이 때문에 이 그 호칭, 욕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심지어 너 나와 그렇죠. 나왔었죠. 국회에서. 항상 보면은 너 몇 살이야 여기가 문제인데 이제 나이 얘기 나온 김에 70대 택시 기사님한테 30대 취객이 동전을 던져서 불상사가 벌어진 그 사건 변호사님이니까 제가 그거 좀 여쭤볼게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사님이 택시 기사가 70대시고 연세가 좀 있으신 거예요. 동영상도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는 돌고 검색이 있어요. 됐죠. 예. 그러니까 아마 뭐 어떤 시비가 붙은 것 같은데 그거는 요금 시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거기에서 그 영상을 보면 30대 그 취객이죠. 취객이 승객이 그 조수석 쪽에 문을 열고 그 기사에게 뭔가를 던지는 장면은 영상에 뭘 찍혀 던져요? 나와요. 그게 동전이었던 거예요. 동전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동전을 막고 이 택시 기사 분께서 이 사람은 자리를 떠났고 네네. 70대 그 택시 기사께서 뇌출혈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을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맞으니까 상당히 이제 그 우리가 소위 혈압이 오른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엄청 당황하고 화도 나고 막 그랬을 스트레스를 거 아니에요. 확 받은 상황에서 예, 극도의 스트레스를 순간적으로 받으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며느님 유족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올린 겁니다. 이 승객이 미안하다 소리도 없고 그 SNS 활동하는 거 보니까 무슨 취업을 한다 그러면서 셀카를 찍고 있고 우리는 그 택시 기사분은 돌아가셨는데
그 동전을 던진 승객은 너무나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이제 청와대 청원을 올린 겁니다. 이거 인터넷 검색어로 동전 택시 기사 치면은 뜨는 그 기사들이 이 내용이군요. 예. 동전을 맞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동전 택시 기사라는 검색어로 지금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동전 자체가 어떤 사망의 결과를 낳은 거는 아니죠. 그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동전을 던진 거는 이거는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던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 동전 던진 게 곧 사인이 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동전을 던지는 이 상황 때문에 택시 기사가 사망할 거라는 거를 이 승객이 예견할 수 있었겠느냐. 법적으로는 좀 복잡해졌네요. 예, 그래서 예. 뭐 폭행치사라든가 이런 것은 좀 예견 가능성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갔을 때 유기치사가 됐냐 이 부분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사연을 들여다봤더니 이동 경로 어느 길로 갈까요?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시비가 걸렸다 그러는데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택시 타면 기사분들이 꼭 묻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저는 그냥 기사님 편한 대로 가주세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왜냐하면 택시 기사분들이 요즘은 빨리 내려주려고 많이 손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택시사님들이 내비 따라서 가면은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는데. 근데 이제 굳이 지금 이제 택시 또 요금 인상 때문에도 있잖아요. 이 지금 했죠. 돌아가신 이 70대 택시 기사하고 무관한 얘기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승객들이 택시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큰 것 같습니다. 승차 거부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돌아서 괜히 그 가깝게 갈 수도 있는 길 돌아서 뭐 소위 바가지 요금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아니면 그 이제 청결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 그래서 택시에 대한 불신이 여기에서도 좀 작용한 게 좋습니다. 아닌가 생각이 어차피 뭐 택시 요금도 좀 올랐으니까 서비스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승객 여러분들은 특히 연세 많으신 택시 기사님들 함부로 대하지 말고 동전 던지고 뭐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시는 대로 조금만 좀 참으면 되는데 우리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